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온 이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영상 전반부에서는 제가 한국에 왜 왔는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는 저는 한국에 대해서 좀 무지했어요.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 물론 북한과 한국은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뭐 김치라는 것을 들어봤지만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미래에 한국에 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모스크바에서 공부했을 때는 한국 여자를 만났다고 했죠. 그리고 그 영상을 안 보셨다면 제가 한국말 자막을 올렸으니까 러시아어를 몰라도 그 영상을 보세요. 아무튼 지혜와 저는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동안 모스크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함께 도시를 탐험했고 모든 관광지와 공원을 방문했어요. 우리 둘 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무도 걸었기 공원이었어요. 거기서 겨울에는 스케이트 탈 수도 있고 여름은 그냥 걸어 다니고 햇빛을 즐겼어요. 그리고 모스크바의 여름과 겨울의 차이는 정말 크더라고요. 거의 환절기 때는 몇 주 동안 눈이 다 녹고 길가 그리고 공원에서 모든 것이 녹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시작하고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하고 그냥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환해져요. 6월에는 제가 푸신 인스튜트 러시아어 코스를 마치었고 지혜와 저는 네덜란드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우리는 체코, 오스트리아 그리고 헝가리를 여행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러시아어 코스 마치기 위해 모스크바에 돌아가야 했고 저도 학사 학위를 마치기 위해 멜버른에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헝가리에서 좀 감정적인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사귄 지 한 넉 달 됐었고 그때부터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지혜가 한국에 돌아갔고 우리는 매일매일 카톡에서 영상통화를 했는데 다시 직접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린 그냥 계속 전화를 했고 다시 만날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과 호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삼촌은 싱가포르에서 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그냥 걱정 없이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다시 작별 인사를 해야 됐고 지혜가 크리스마스 때 호주에 갈 때까지 못 만났어요. 지혜가 호주에 갈 때부터 제가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한글을 읽을 줄 알았고 기본적인 단어도 알았지만 그거밖에 한국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교과서를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제 방법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가 학사 학위를 방금 마쳤을 때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제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로 마음 먹었어요. 수지에 있는 학원을 찾았고 인터뷰를 했고 비행기표 예약했고 비자를 받았고 갈 준비 다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 몇 주 전에 그 학원 문 닫았어요. 그냥 아무 경고 없이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다른 학원을 찾았고 인터뷰를 했고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마지막 순간에 찾은 학원은 되게 좋았어요. 거기서 가르치는 시간이 엄청 즐거웠고 친한 친구도 많았고 착한 아이들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엄청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직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들한테 주는 정부 초청 장학금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호주 외교 무역부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 장학금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5급이나 6급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에 6급을 얻으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때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 지 1년 조금 넘었고 제가 5개월 동안 이 시험을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은 2번 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5급 받았고 두 번째는 제가 6급 받아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한 지 2년도 안 된 채 6급을 받는 거는 진짜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성취 중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장학금은 제가 엄청 길고 어려운 신청 과정 했는데 결국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제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좀 설명하고 싶어요. 아, 영어 원어민의 입장에서 한국어는 진짜 제가 배운 언어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공부하는데도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어 초급 교과서를 사서 그냥 읽었어요. 제가 메모나 그런 것을 안 했는데 그냥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알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좀 기본적인 문법이란 어휘를 가지고 제가 바로 한국어 콘텐츠로 듣고 읽기 시작했어요. Talk to Me in Korean의 이야기 시리즈로 시작했어요. 이런 거는 한국어로 된 자연스러운 대화인데 대화 내용의 필기록도 제공해요. 그래서 엄청 좋은 콘텐츠예요. 항상 제가 먼저 읽지 않고 전체 에피소드를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처음에는 몇 마디만 이해했고 에피소드 내용을 이해 거의 못 갔어요. 그래도 제가 한두 번을 듣고 나서 대본을 다 읽고 모르는 단어를 다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해서 읽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내용을 편하게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했어요. 계속 읽고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다시 읽지 않고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많이 이해했어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또 똑같은 컨텐츠를 보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를 한 번만 보면 배우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리뷰 시스템이 필요해요. 뭐 일주일 후, 이주일 후, 3주일 후 똑같은 컨텐츠를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필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모르는 단어 생길 때마다 제가 플래시카드 만들었어요. 안키라는 앱에서 플래시카드 만들 수 있고 다시 나중에 리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데 엄청 좋은 방법이에요. 토픽 시험 공부했을 때도 이전 시험을 봐서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연습 시험 처음 해봤을 때는 듣기 부분의 점수는 가장 낮게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서 30점 받았어요. 엄청 낮게 나왔는데 제가 듣기 실력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몇 달 동안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각각 20번 이상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시험에서 듣기 부분은 100점 만점에서 92점 맞았어요. 그래서 성취감 진짜 느꼈어요. 오케이, 이 영상은 좀 긴 편인데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